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미중 관세 인하감이 또 짙어지면서 어제 우리 양시장 다시 한번 빨간불 켜냈습니다. 그중에서도 코스피는 경계감이 짙은 모습이었는데요. 장중 내내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2600선은 잘 지켜줬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외국인의 투심이 조금 들어와주면서 매수 우위 보이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1,700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를 보였다는 점 체크할 것 같습니다. 또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덜어내는 시장의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1% 넘는 강한 상승부를 켜줬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들 강했는데요. 펩트론이 무려 13%대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피부 미용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였고요. 로봇주들도 전반적으로 강세에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CPI 관문은 잘 통과해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큰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된 사우디아 미국 간 투자 포럼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번 협정을 통해서 미국은 6천억 달러, 우리 돈 약 8,500조 원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이에 증시는 다시 한번 환호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1.6% 상승하면서 19,000포인트 선에 넘어섰고요. S&P 500 지수도 이제는 5,890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단일 종목의 급락 영향으로 다우지수는 0.6%가량 빠지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사우디의 칩 공급 소식에 6% 상승, 그리고 테슬라와 메타의 주가도 각각 4%, 2%대 급등 나타내면서 상승에 기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호재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미증시 분위기도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증시 빨간불 켜줄 수 있을지 개장 전 이슈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면서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 다양한 전략과 힌트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전거래일 마감한 증시 상황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장 전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체크해보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 상황 살펴보면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흐름에 맞게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가져와 주실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요. 방송 이후에도 김충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실시간 가이드들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해볼게요. 강지영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강지영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우리 시장은 2거래일 연속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몇 시간 뒤에 발표될 미국의 CPI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진 모습이었는데요. 그럼 어제장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4% 소폭 오르면서 2,600선을 지켜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0.89% 오른 731선에 거래되면서 그간의 박스권을 뚫어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714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한 반면 개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홀로 872억 원 물량을 팔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세가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주목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서울 면세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들면서 면세점 실적이 곤두박질 쳤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서울 소매 판매 실적이 역대 최장기인 무려 12분기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면세점보다는 올리브영과 다이소 같은 매장을 더욱 찾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쇼핑보다는 한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에 몰린다는 겁니다. 최근 구조조정까지 진행하게 된 이 면세점 업계가 과연 올해에는 턴어라운드를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가장 얇은 갤럭시 S25 엣지를 공개하는데요. 신제품을 2분기인 5월에 출시한 건 이례적이라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죠. 삼성전자는 그동안 중국 기업의 중저가 제품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하락해 왔는데요.
이번 신제품 소식이 향후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주 투톱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1.2% 하락한 반면 SK하이닉스는 1.8% 가까이 밀렸습니다. 2차 전지주는 파란불을 켰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폐지된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죠. 따라서 LG 에너지솔루션 3% 가까운 내림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그간 관세 피해수로 꼽혔던 자동차주는 상승했습니다. 현대차는 0.4%, 기아는 1.4%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조선과 방산주는 부진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광물 협정이 체결되면서 러우 전쟁이 마무리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죠. 이 소식에 전날 6%의 하락세를 보였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날 역시도 1%대의 추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주는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인하 행정명령이 제약사보다는 유통과 보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소식에 상승불을 켰습니다. 이날 장에선 셀트리온 1.6%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가까운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간밤 미증시 상황도 만나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와 무려 850조 원의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상승이 이날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올해 있었던 손실을 모두 만회했는데요. 마감 지수 보시면 다우 지수는 0.64%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1.6% 상승, S&P 500 지수도 0.72% 올랐습니다. 그럼 M7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모든 M7 종목들 상승불 켰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최신 AI 칩을 18,000개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죠. 또 사우디를 글로벌 AI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AI 팩토리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히자 5% 급등했습니다. 테슬라도 5% 가까이 올랐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사우디에 로보택시를 도입하겠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은 사우디의 AI 기업 휴메인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1.3% 올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은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죠.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이어질 텐데요.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또 통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지켜보시죠.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강지영 캐스터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레디 개장 시그널 출발합니다.
수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김충성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후에도 마스터님과 함께 다양한 전략 모두 챙겨가실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입장하셔서 지금부터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시 한번 뉴욕 증시가 그래도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대부분 다시 한번 상승해주면서 기술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더해지는 것 같은데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지표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이게 뭐 말씀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네. 사실 어제 우리 시장이 네. 그 전일 그 미국 증시가 좋았잖아요. 네. 급등하고 이런 부분도 좀 있었다 보니까 그렇죠. 어제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로였잖아요, 사실은. 네, 그것 대비해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좀 바뀌어주기를 좀 바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네. 일단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였죠.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나름 뭐 견조한 그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텐데 네. 사실 미국 증시가 오르내리고 하는 이유는 요즘 시장은 뻔해요. 네. 네, 관세. 그쵸. 네, 관세에 대한 그 우려감이 뭐 짙어지느냐 아니면은 그런 완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여전히 추가적으로 그 상황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네. 또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사우디 순방을 좀 간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또 기술주들이 강세를 나타낸 이유가 또 블랙웨어를 그 공급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엔비디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또 기술주의 그 중심 또 대표 종목인 엔비디아가 강세를 좀 나타낸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기술주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도 오늘 시장에서 이 엔비디아를 따라서 또 관련주들, 기술주들이 반응할 수가 있겠죠. 뭐 블랙웰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이 발열 문제 얘기가 좀 뒤따라오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냉각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뭐 GST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반응할 수 있는 거리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개장하고서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지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고 더불어 본다면 테슬라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이 사우디 빈살만 앞에서 네. 뭐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뭐 시연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 로봇주들 사실 어제부터 반응들이 있었어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추가적으로 이 로봇 섹터가 또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달리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관세 전쟁이 또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뭐 오르거나 또 내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될 거이기 때문에 일단 뉴스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CPI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4년 만에 상승률이 최저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부분들은 미국의 그 고질적인 문제, 이 고물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뭐 금리를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높아지겠죠.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또 파월 의장에게 또 압박을 또 계속적으로 가할 수 있는 좀 명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이 물가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이제 글로벌 그 관세 전쟁이 좀 완화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 이 부분도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 CPI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해가 아니라 그 지난달 초였죠. 이 관세와 관련한 부분들이 본격화되면서 그러니까는 그런 우려가 다 반영이 되지 않은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관세와 관련해서 이제 반영된 수치는 아마 다음 달에 발표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 그냥 그렇다. 네, 이 정도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CPI가 네. 진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이게 관세 영향이 좀 이제 반영이 돼서 만약 실제로 높게 나와 버리게 된다면은 이게 또 시장을 한 차례 또 출렁일 수 있는 부분들 거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뭐 돌아가는 상황 대외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일단 시장에는 우호적인 거는 분명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저는 이 방송에 이 시간에 항상 출연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말씀은 뭘까요?
네, 미국은 미국이고, 네, 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다.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셨잖아요. 미국은 그 전일에 아주 급등을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었는데 우리 시장도 그에 따라서 물론 개불 동반해서 또 오르면서 출발할 수는 있겠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딱히 별로였단 말이죠. 뭐 어느 정도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도 있었고 또 시장 자체적으로 차별화된 모습들도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지를 않기를 좀 바라는데 일단은 그 어제 뭐 6시죠. 오후 6시에 그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아마 예상을 한번 해보자면은 일단 물론 이제 지금 시간대는 뭐 바로 대체거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벌써 이 수급적인 부분이 나올 텐데 이거는 어제였죠. 즉 현물 시장을 본다면은 외국인은 쌍끌이 매수를 했고 뭐 기관이 지금 현물 쪽을 코스피 쪽을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역시나 코스닥을 매수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현물 쪽에서는 수급 개선 조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수급 개선 조짐이 있다라고 해서 야 이거 우리 시장 좋아질 것이다. 공격적으로 또 시장 접근해 보자. 이런 전략으로서도 시장에 임했을 때 어땠습니까? 이 메이저들의 그 수급이 일관성 없는 이런 매매 패턴이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단순히 조짐이죠. 네, 수급 개선이 됐다가 아니라 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그 연속성 또 지속성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좀 있다는 것이죠. 역시나 우리 시장 뭐 당일 이슈에 따라서 또 수급 쏠림 현상은 항상 심해왔죠. 또 수급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항상 이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오늘 뭐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또 개선세가 유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야만 이제 다행인 것은 뭐 시장은 쉽게 뭐 밀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쪽을 본다면 특히 외국인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또 이제 매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된단 말이죠. 이거를 뭐 도표로 그려본다면은 또 합성을 해서 도표를 그려본다면은 우상향의 수익률 그래프를 도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수익이 극대화되고 반대로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손실이 극대화되겠죠.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선물을 매수하는 그 효과를 얻고자 하는 이런 포지션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는 시장 자체에 또 섹터별 좀 등락이 엇갈리고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어제는 저기였고 또 오늘은 여기였고 내일은 또 어디가 될지 모르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시장 자체로만 본다면은 지수는 견조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는 좀 어찌 보면 좀 헷갈리기도 하고 네. 대응이 좀 까다롭기도 하고 이런 장의 지금 연속인 건데 이거는 뭐겠습니까? 시장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 아직까지는 확실한 것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제 뭐 미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CPI는 다음 달에 나오는 것이 진짜다. 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뭐 금리 인하가 되고 미국이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그렇다면은 형님 따라가겠죠 우리 시장도. 네. 네,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변수들이 몇몇 가지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이제 나아지는 과정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수 자체는 견조할 것이다. 다만 최근 시장의 그 트렌드를 본다면 당일 이슈에 따라서 수급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이슈에 따라서 또 어떤 섹터들이 반응할런지는 체크를 해야겠죠. 그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그 팍스통신망에 입장하시게 되면은 그런 매매 팁이 될 수 있는 이슈들은 제가 수시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 오셔서 확인하시고 그런 팁들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투자 유치 협력 소식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열 문제를 잡아줄 수 있는 액침 냉각 관련주들, 또 대표적으로 GST 종목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개장과 함께 체크해 주실 예정이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순방에 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같이 동행을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또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죠. 여기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테슬라가 개발 중인 이 로봇이죠. 이 옵티머스를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게 선보였다라고 전해지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또 어제장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또 오늘장에서 체크가 다시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CPI 발표가 됐죠.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물가 안정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 전망치가 나온 건데요. 2021년 최저 수준이고요. 이후의 최저 수준이고 트럼프가 파월 의장에게 이것을 가지고 금리를 내려라.
정부가 압박을 할 수 있는 수치이지만 아직까지는 이 관세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이전의 CPI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다음 달에 발표될 CPI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승 대비해서 어제장 우리 시장이 강하게 오르지는 못했죠. 오늘 수급을 체크해 보면서 이 개선될 조짐들 연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당일 이슈에 따라서 수급 쏠림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체크하시면서 가이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개장 전 이슈에서부터 하나하나 살펴드리면서 개장 이후에도 마스터님께서 다양한 전략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흐름에서 어떤 부분들 체크해 나가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어떤 부분들 유망하게 종목들 바라봐야 될지,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든든하게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개장 전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장 전 이슈는 AI에서 살펴볼 예정이죠. 네, AI에서 첫 번째 개장 전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AI 관련된 이슈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도.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슈가 뭐 지속된다라는 것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들이죠. 네. 모멘텀입니다. 네, 섹터 자체의 그 모멘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강하게 뭐 탄력으로 뭐 이끄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네. 못해도 뭐 밀리지 않게끔 하는 이 동력이란 말이죠. 때문에 AI 뭐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섹터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또 귀를 엿봐야 되는 이런 그 자세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최근 그 이슈 나오고 있는 이슈를 좀 본다면은 뭐 이틀 전이었습니다. 뭐 그 제목만 체크해서 여기다 놨는데 이틀 전이었습니다. 오픈 AI죠. 네, 오픈 AI가 기업 공개 절차에 착수를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전해졌어요. 뭐 몸값만 무려 415조라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실제로 보면은 이 AI 쪽 공룡이 뭐 탄생하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또 이 섹터에 또 얼마나 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 상당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 좀 싶어요. 물론 이제 이 오픈 AI의 그 IPO와 관련해서는 최대 그 투자자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때문에 이게 진짜로 진행이 될런지 앞으로의 그 상황들을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글로벌 각국이 AI와 관련해서 투자를 강화하면서 막 앞서 나가는 동안 사실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정치적 불확실성, 정치적 리스크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뭐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들에서 이 AI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아실 겁니다. 민주당이 뭐 AI 투자 뭐 100조 원 시대를 열 것이다라는 내용서부터 뭐 GPU 5만 개를 뭐 확보할 것이다라는 내용서부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이제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AI 협회죠. AI 협회와 이 정책 그 협약을 체결을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죠. 때문에 이 시점 바로 며칠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 AI라든지 마음 AI를 포함해서 이 관련주를 중심으로 강한 탄력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한번 탄력이 나타나고 이게 모멘텀이 끝나버린 모멘텀이라면은 올랐다가 다 내려올 텐데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모멘텀들이 살아있는 그런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속될 이슈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야겠죠. 비단 뭐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AI가 포함이 된 이런 그 공약들을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겠습니까? AI가 대세라는 것이죠. 대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대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이 투자를 이제 강화하고 또 이제 뭐 누구는 100조 한다, 누구는 200조 한다, 뭐 숫자 싸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AI가 정말 강대국으로 우리가 도약하게 된다면은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들 정말 앞서 있는 국가들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겠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뭐 머스크 포함해서 글로벌 뭐 주요 인사들 하며 글로벌 각 업체들 하며 진짜 이 AI의 진심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여기는 뭐 XAI를 말씀했는데 말리바바도 그렇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또 해외 기업도 해외 기업입니다만은 우리나라 뭐 삼성, LG도 포함해서 이 AI에 대해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아셔야겠죠. 글로벌 이 업체들, 이름 있는 업체들이 이런 투자들을 단행한다.
당연히 이들 또 따라가는 또 작은 섹터의 그 종목들도 나오게 마련이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섹터 자체의 이슈가 지속된다라는 것 모멘텀입니다. 지속돼 왔고 지속되고 있고 같으면 앞으로 지속되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오르내리락 하겠습니다만은 올라갈 때 가든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보다도 좀 내려가는데 이런 관련 이슈들이 섹터에 계속적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 접근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또 이제 이쪽에서는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대표적으로 이들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뭐 마음 AI, 이스트 소프트, 또 솔트룩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의 움직임 한번 봐볼게요. 차트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네, 이 부분들이 될 겁니다. 자, 마음 AI의 모습이에요. 관련 뭐 정책 협약과 관련한 부분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강한 탄력, 상한가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소간의 등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정 시라든지 여기서 계속적으로 좀 늘어지는 부분들이라면 매수 관점에서 봐도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조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죠. 이 마음 AI 같은 것이 상당히 유의미한 시그널을 나타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지난 2월 달 그 이전에 그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가 눌렸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면서 바닥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장대 양봉, 상한가죠.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강한 시세가 났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그널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조정이 나온다. 땡큐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진 시점을 저울질해 보시길 바라겠고 여기서 다소간의 등락을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구간은 뭐 해봐야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께서 관심 종목에 추려놓고서 주가의 움직임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강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뭐 협업 관계에 있는 이 종목이죠. 이 종목도 AI 쪽 내내 그 사실 부진했어요. 지난해 후반기였죠. 12월경에 한차례 어느 정도 반응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내려왔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박스권 내에서 흐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이 박스권 하단에 그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지금 발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곳 언제든지 저가 매수의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 종목입니다. 네, 솔트룩스예요. 왜 최근에 이 종목이 반응을 했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4월을 들어서 아주 강한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직으로 다이렉트로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죠. 하지만 눌림이 깊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시금 하방 경직성 확보 이후에 다시금 고개를 들려고 하는 모습들인데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어쩌면 주가 부양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마음 AI라든지 이스트 소프트 또 솔트룩스 이들 종목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종목들이 있겠죠. 네, 그런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충분히 또 언급드리고 타이밍적인 부분들에 대한 팁도 드릴 거니까 많이 입장하셔서 더 많은 정보들 한번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장 전 이슈 AI에서 살펴봤습니다. 오픈 AI가 IPO에 착수한다는 얘기 나오고 일론 머스크의 XAI 홀딩스도 약 28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책적으로도 대권 주자들이 연이어 AI에 대한 투자를 나섰습니다. 앞으로 AI와 관련된 이런 모멘텀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관련주들 올라갈 때 따라가기보다는 미리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살펴볼 세 가지 종목 짚어주셨는데요. 마음 AI, 현재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죠.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이스트 소프트, AI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 보였을 때 박스권 하단에서 가격 메리트 있는 자리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지켜봐 주시고요. 솔트룩스, 4월 강한 시세 후에 조정이 나오고 현재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고 모멘텀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자리에서 이런 종목들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도 이런 종목들 흐름에 맞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력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원자력 관련 이슈들 살펴주시죠. 사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좀 노이즈가 많아요. 있죠.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좀 이 원자력 쪽을 좀 말씀 드려볼까 하는데 네.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체코 쪽에서 계속적으로 그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죠.
뭐 우리나라 한수원이 경쟁사죠. 경쟁사가 낸 진정을 기각했다라는 내용이 있더니 갑자기 뭐 지방법원이 계약 뭐 중지를 했다 네.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죠. 그런 노이즈가 좀 있었다 보니까는 이 상대 프랑스 쪽에 이제 사업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또 한수원이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언론 체코 언론에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기다려봐라 우리나라를 좀 다독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액션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체코가 이제 그 지방법원의 그 윗단계죠. 상급법원에 이 항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르면은 뭐 이번 달 내에 결론이 나온다라는데 이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죠. 실제로 이 부분도 우리나라 쪽에 넘어오게 된다라면은 사실 또 다른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한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네, 사실 체코가 뭐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그냥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좀 더 국익에 상당히 뭐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으로 좀 전개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네. 근데 이 이슈 말고도요 다른 이슈들도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또 어젠가 엊그젠가 정도에 나온 기사가 막 트럼프가 이런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핵 가속화 행정명령 검토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원전 용량을 4배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2050년까지니까 순차적으로 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원전을 계획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분명히 뭐 알럽석탄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친환경 쪽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은 친환경에 이 원전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2050년까지 다시금 원전 용량을 4배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해서 다른 관련주들 좀 반응할 수 있는 거리들은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또 체코뿐만 아니라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10기가와트 이 원전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5년 내에 뭐 계약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죠. 물론 이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용지 검토서부터 해서 또 승인부터 해서 많은 절차가 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인도네시아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인도네시아뿐만 아닙니다. 뭐 카자흐스탄 이 대통령실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최종 4곳을 뭐 공식 후보군으로 좀 올려놓은 부분들. 만약에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또 사고를 따내는 상황이라면은 역시나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또 관련주들 반응하게끔 하는 이런 또 모멘텀이 되겠죠. 또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이 12조 규모 수주 계획적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체코가 어찌 될지 뭐 좋게 되기를 좀 바랍니다만은 체코가 아니더라도 다른 글로벌 각국에서도 우리가 수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런 그 환경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고 또 최근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원전 관련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역시 살아있는 재료라고 봐야 되겠죠. 또 친환경 아까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원전만큼 친환경이 없습니다. 사실 뭐 친환경과 관련해서 뭐 태양광을 들 수 있고 또 풍력을 들 수도 있죠. 근데 이 전력당 배출되는 이 탄소 양을 보면은 태양광 같은 경우는 27g, 네, 풍력은 24g입니다. 근데 이 원자력 같은 경우는 12g이란 말이죠. 그렇죠. 뭐 태양광 풍력보다도 훨씬 네, 그러네요. 탄소가 발생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것처럼 친환경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많은 종목들이 있겠죠. 네, 종목들을 보면은 일단은 3가지 정도로 좀 압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빠뜨릴 수가 없죠. 또 오르비텍, 우진엔텍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차트를 통해 한번 이들의 흐름들을 봐볼게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두산에너빌리티의 모습입니다. 최근 강하죠. 사실 이 시점서부터였습니다. 아무도 원전 얘기 안 할 때 제가 팍스경제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원전 이슈를 들면서 실제로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섹터 자체의 이슈가 지속이 되니까 올라가죠. 이미 이 시점에서 하락 추세를 벗어났고요. 단기 추세. 이미 고점까지도 지금 돌파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올랐다 할 게 아니라 조정을 이용해서 눌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얼마에 또 어느 정도 시점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는지에 따라서 역시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또 오르비텍 이 종목도 지금 흐름들이 상당히 양호하죠. 두산에너빌리티를 선행지표 삼아서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또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기 저항대
뭐 이 정도 걸렸던 부분이 있고 걸렸더니 이 돌파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앞단 정도까지도 무난하게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눈여겨볼 필요가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우진엔텍입니다.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시점에서 우리 팍승열지 TV를 통해 추천을 좀 드린 바가 있어요. 이렇게 올랐었고 또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30%가 넘는 그런 상승세를 나타냈죠. 이미 뭐 채권 쪽 이슈가 좀 불확실성에 좀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내림세였죠. 하지만 또 하단을 잡고서 바닥을 잡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타이밍만 잘 잡으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왜? 섹터 자체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관련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 종목 말씀드린 종목들뿐만 아니라 역시나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런 팁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팍스통신망이 오셔서 수시로 제가 드리는 이슈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개장 전 이슈 원전에서 살펴봤습니다. 아무도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때 우리 마스터님께서는 원전에 대해서 4월 초부터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요. 그 이후로 두산에너빌리티 올라갔고 오르비텍 역시 4월 이후 턴어라운드하는 분위기 나타났고요. 우진엔텍도 30% 넘는 상승세를 재차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하단을 잡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런 종목들 타이밍만 잘 잡으면 악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섹터 자체의 이슈와 함께 좋은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타이밍 제대로 잡아보고 상승률을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전 관련 이슈들 체크해 주시면서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입장하셔서 방송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 수요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은 했는데요. 현재 코스닥은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2626선에서 출발해서 현재 0.75% 상승한 262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729선까지 현재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 보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반도체 투톱 힘을 내주면서 각각 1%대, 3%대 상승불 켰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57,600원 선 돌파한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도 20만 5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요.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쉬어가는 흐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6%대 하락하면서 어제의 상승분 모두 반납하고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32만 4천 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13%대 급등했던 펩트론 오늘 4%대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만이 오늘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고요. 로봇주만 강한 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네, 수급 상황도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도 코스피에서 양시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양 매수세 들어와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반대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빠져나가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네, 현재까지의 출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역시나 뭐 차별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좋은 흐름들인데 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살짝 힘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뭐 알 수가 있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뭐 V자 반등. 사실 이 V자 반등은 올라오기 때문에 네. 분명히 누적된 피로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또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게 변동성 확대되는 과정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 변동성들이 계속적으로 축소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미국 증시에 따라서 뭐 미국 증시가 좋다 그러면은 갭이 동반하면서 출발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게 다예요. 최근 시장이 그렇습니다. 움직이더라도 다소간의 등락들 좀 출발은 어떻게든 됩니다만은 좀 그 흐름을 본다면 좀 지루하고 답답하고 뭐 이런 부분들의 그 반복이라는 말이죠. 변동성이 현저히 축소된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눈치 보기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힘이 없어요. 최근에. 네, 코스피는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지금 옆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차별화, 양극화 여전하다라는 건데 이 부분들은 당연히 이 수급적인 부분들에서 또 볼 수가 있죠. 뭐 여신 앞서서도 방송 시작하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수급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 뒷받침되지 않고 있습니다. 엇갈리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모두 사들입니다만 코스닥은 지금 또 모두 팔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는 사들이고 있는 코스피는 그래도 견조할 것인데 팔고 있는 코스닥은 부진하겠죠. 사실 시장의 유동성이 좀 많이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시장에 돈이 많은 상황, 또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 상황인데라면은 지금 당장 사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은 돈이 많으면 그냥 사면 돼요. 그렇죠. 네, 갖고 있는 거 그냥 보유하고 사면 되는데 돈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갖고 있는 걸 팔아야지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팔면은 당연히 내리겠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사들이면 또 오르고 당연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그래도 견조할 거예요.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역시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쪽,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지금 아직까지는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합성하게 되면은 그래 이런 시장이다라고 여러분들 가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이 있습니다. 위로 가면 갈수록 이익, 아래로 가면 갈수록 손실, 오른쪽으로 가면 지수가 오르는 거, 왼쪽으로 가면 지수가 내리는 거, 마이너스. 이런 상황에서 콜옵션을 매수하네요. 이런 수익률 그래프고요. 풋옵션을 지금 살짝 바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풋옵션 매도였을 때는 이렇게 지금 그려지면서 오른쪽으로 가서 오르면 수익이 극대화되는 이런 그 포지션이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살짝 바뀌고 있어요. 물론 이 수급이야 수시로 바뀌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뭐 추이를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맞습니다. 현물 시장만 보더라도 양 시장 극명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런지 항상 또 1위 1비 뭐 이런 부분들이 연속입니다.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보니까는 뭐 냉각 시스템이 보이네요. 뭐 워트라든지 GST 역시나 그 이슈가 있는 쪽으로 이제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또 보니까는 뭐 지금 현재 반도체라든지 뉴로모픽, 뭐 3D랜드 반도체라든지 태양광 이런 쪽으로 좀 반응하는데 지금 당장은 뭐 어떤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또 부각됐는지는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흐름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딱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이러한 그 시장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유진로봇 어제에 이어서 강세를 나타내네요. 또 S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태양광 쪽도 지금 살짝 뭐 보이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는 네 역시나 이슈에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슈에 좀 집중하자.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출발 상황 살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슈에 따라서 수급도 바뀌기도 하고 다양하게 변동성이 작용하는 오늘 시장의 모습인데요. 그래도 분위기 나쁘진 않습니다. 지수 자체가 견조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챙겨가 볼 수 있는 시그널 포착 종목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움직이고 있는 테마기도 하죠. 로봇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뭐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이슈적인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또 지금 방금 여러분께 그 장을 보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즘 시장의 특징은 지금 정해져 있어요. 네, 물론 이제 트렌드가 빨리 바뀌어서 뭐 근본적 상승 모멘텀이 실적을 좀 따라가고 그렇죠. 뭐 이런 주도 섹터, 주도 종목 이런 부분들이 좀 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매매를 좀 해가는 시장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언제부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슈예요. 근데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슈가 있어야지만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이 이슈에서 좀 매매 팁을 얻고 있는데 뭐 로봇입니다. 로봇 어제 움직였죠. 역시나 그 반응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저 체크를 좀 해보면은 이런 부분들이죠.
어제 그 삼성전자 뭐 M&A 관련한 뭐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네, 삼성이 이 로봇 관련 M&A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뭐 최근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부분들이 이미 알려져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 외에도 뭐 스탠다드 보츠라든지 V심 뭐 보니까 에이딘 로보틱스라든지 뭐 스타트업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 이런 이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업체들에게 또 투자가 좀 집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또 이제 최근에 뭐 AI를 또 어디에 심겠습니까? 또 로봇 이런 데 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와의 그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뭐 투자를 또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해야 보는 건 이 삼성이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삼성의 그 의미 여러분들 아시겠죠? 또 이름 있는 업체들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움직일 때는 다른 뭐 부수적인 업체들도 같이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충분한 매매 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이 로봇 같은 경우를요, 이 휴머노이드라고 되어 있죠. 또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부분들 해외로 계속적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묶어둔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세제 지원 혜택이라든지 그런 지원이 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쪽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들이 또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판단을 좀 해보고, 역시나 여기 지금 LG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LG뿐만 아닙니다. 이미 삼성 언급드렸고 LG 말씀드렸죠. GS 또 포스코 이 외에도 많은 우리나라 업체들, 현대차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이런 업체들, 이름 있는 업체들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도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시장 자체가 큽니다. 뭐 2030년 189조 원 규모라고 하죠. 아마 연평균으로 치면 25조 이상씩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인 겁니다. 성장을 한다라고 해요.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한 시장이기 때문에 또 규모 자체도 크기 때문에 이 시장 선점을 위해서 이 업체들, 이름 있는 업체들이 진심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역시나 이쪽 섹터도 이전부터 이슈가 지속이 되어 왔지만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죠. 이 말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 가면서도 어디에 매매를 해야 될, 어느 섹터에서 매매를 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로봇 머릿속에 딱 박아두시고 기회를 좀 엿보시는 전략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 네. 이와 관련해서 종목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선정을 했느냐면은 팁을 드릴게요. 당연히 로봇 섹터에서 종목 선정을 했기 때문에 로봇 주겠죠? 맞습니다. 로봇 서비스 업체로 좀 알려져 있고, 이 종목은 또 이제 지난해 10월에 상장했습니다. 물론 이제 신규주라고 하면은 언제 또 이제 보유예수가 출회가 되는지도 체크를 해야겠죠. 근데 뭐 10월에 상장됐으면 이제 7개월째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1개월, 3개월, 6개월째 출회가 되죠. 그 뒤로 이제 1년, 2년 이렇게 출회가 되는데 이제 7개월이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로봇 소프트웨어의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최근에 이 SK 로보틱스 브랜드죠. SK 브랜드인 나무엑스의 로봇 통제 관리 그 시스템을 공급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면 실제로 활발한 영업 활동을 지금 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하겠죠. 또 이제 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산업용이라든지 또 그런 쪽으로만 지금 해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시스템을 공급을 하면서 이 가정용 로봇도 뭐 본격화를 했다라는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울러 본다면은 이 종목은 올해 흑자 전환의 전망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들이죠. 역시나 근본적 상승 모멘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현대 쪽 로봇 차트도 바로 짚어주시죠.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주봉을 좀 선정을 했어요. 주봉을 좀 보시게 된다면 이런 모습입니다. 올해 초였죠. 강한 모습. 모멘텀이 해소가 된, 소멸이 된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올랐다 소멸이 됐으면 다 내려왔을 겁니다. 안 내려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방향은 분명히 위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선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 관련해서 시그널 포착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모멘텀도 충분하고 오버행 이슈에서부터도 자유롭고 로봇 소프트웨어의 강점까지 가지고 있는 차트상 흐름으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챙겨가실 분들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망에서 공개됩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메모장에. 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그널 드림의 다니엘 이사입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이